네,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15개 펼쳐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앞서 살펴본 NC소프트 자리하고 있고요. HS, 효성 같은 지주사도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관련주, 샤페론도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 포착해 주셨을지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넥센타이어 골라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4% 가까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제 관세 영향에서 이제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우리나라 3대 타이어사 중에 가장 불리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넥센타이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는 뭐 화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시세 흐름이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은데 오히려 가장 좀 관세에 대해서 불리하다라고 했던 넥센타이어가 오히려 시세가 4월달 중순서부터 계속 좀 끊임없이 오르는 흐름이 일단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타이어 회사들이 신차에 그 전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기아에서 첫 전기 세단 이제 EV4 신차용 타이어를 넥센타이어가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실적적인 입장에서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이어 3사의 전체적인 1분기 실적의 분위기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한국타이어부터 좀 보면은 한국타이어 1분기 매출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사실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광주 공장에서 화재가 크게 나면서 좀 약간 빛이 바랜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넥센타이어는 1분기 매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전년비 대비해서 한 13% 정도 일단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시장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그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가 사실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보험도 들어놨고 사실 보험도 굉장히 큰 금액을 들어놨고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우리 전체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저점 찍고 좀 나름대로 러프하게 반등 중이긴 한데 분명 그걸로 인해서 생산 차질은 있고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데까지는 이게 한두 달 걸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쪽 일단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좀 약간의 어떤 생산 차질이 있어서 공급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타이어보다는 저는 넥센타이어 쪽에 오히려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 타이어 3사 중에 미국 관세와 관련돼서 한국, 금호, 넥센 중에 가장 넥센이 불리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했냐면 네. 넥센은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창고만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놓는 창고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쪽이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이 20%를 차지를 하죠. 전체 매출에서. 그래서 넥센타이어 쪽에서는 사실 특별한 대책은 사실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창고에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가격을 좀 올리는 전략으로 가겠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 조금 더 치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넥센타이어가 오르는 이유가 사실 금호타이어의 화재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타이어 이제 도매 업체죠. 아메리칸 그 타이어 트리뷴이라고 얼마 전에 파산을 해서 넥센 타이어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한 기업인데 그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약간 타이어뱅크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타이어뱅크. 그 기업이 파산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경영 정상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정상화가 됐죠. 이게 미국 쪽의 매출이 넥센 타이어 입장에서는 아메리칸 타이어 트리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에서 가장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차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이란 전반적인 느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달 중순서부터 지금 넥센 타이어가 계속적으로 차분하게 오르는데 현재 그렇죠.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전혀 다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넥센 타이어의 시장에 지금 현재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수급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관 수급은 지금 쭉 계속 빠졌네요. 그렇죠. 장기가 이제 파란색 선입니다.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엔 좀 저점 잡고 약간의 순매수 전환의 분위기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큰 도움은 안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점. 정리를 하면 다른 타이어사들과는 좀 다른 어떤 그 주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만 일단은 체크 포인트로 계속 삼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의 함께 일하는 회사가 경영 정상화 수순을 잡으면서 이 종목에도 수혜가 퍼지고 있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수급 분석도 도와드렸으니까요. 함께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보셨나요? 두산테스나 이 종목도 오늘 급등합니다. 두 자릿수대 급등세. 어떤 일이 있는 건가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까? 네. 어떤 일입니까? 두산 테스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되면 두산 테스나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른다. 그게 이제 상반기에 가능성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 어떤 오피셜 기사가 꼽히면서 두산 테스나 쪽으로 어떤 수급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외국인 기관 수급보다는 이제 개인 수급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 테스나는 우리나라 뭐 유일이죠. 유일의 이제 그 비메모리 그 웨이퍼 테스트하는 기업인데 그냥 완벽하게 그냥 삼성전자향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삼성전자향 기업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티멘탈적인 모멘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하게 펀더멘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센티멘탈적으로 아주 크게 작용할 부분은 바로 테스나의 그 FSD 칩입니다. FS 칩은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칩이기 때문에 지금 3세대가 이제 나오기 직전인데 1세대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세대도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1세대, 2세대 간격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간격이 이제 3세대 칩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데, 얼마 전에 그 테슬라에서 삼성 쪽에 이제 기술과 관련된 어떤 그 인원이랑 그 다음에 일단 구매 담당한 인원이 그 삼성 파운드리에 왔다 갔어요. 테슬라에서 이거 오피셜로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칩도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맡을 가능성이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나 이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인데 다만 이거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힘든 게 어떤 부분이냐면 1세대도 이미 뭐 삼성이 만들고 있고 2세대도 삼성이 만들었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근데 3세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 플러스 알파로 되는 건 아닌데 뭐 굉장히 상징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심리적으로 두산 테스나와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것보다는 어떤 그 안정적인 매출의 확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식처럼 이게 되면 두산 테스나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진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삼성전자 휴대폰에 그 메모리가 그 AP가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의 자체 AP 이제 엑시노스가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삼성이 엑시노스를 국내에는 넣은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넣었는데 상반기에 그 이런 어떤 기사가 있었었어요. 삼성전자가 직접 밝힌 건데 갤럭시 S26에는 그 글로벌적으로 그 엑시노스를 꼭 넣는다, 반드시 넣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오늘 드디어 기사화가 되면서 두산 테스나의 어떤 주가 흐름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자체 AP를 글로벌이든 국내든 갤럭시에 적용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웨이퍼 테스트는 당연히 두산 테스나가 맞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두산 테스나의 실적이 상향했을 때와 하향했을 때는 이 엑시노스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일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엑시노스 탑재 뭐 확정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뉴스가 좀 나온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트랑 수급인데 이제 수급이 사실 이게 오늘 이제 완전 개인 수급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과 빨간색 선의 외국인 수급이 사실 오늘도 좀 약간 들어오는 느낌이 좀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팔 수 있는 물량, 오버행 물량은 거의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올해 하반기 보통 우리 두산 테스나를 이제 리포트 같은 걸 보면 상저 하고라고 많이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그 현실화가 되면서 주가도 오늘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나름대로 뭐 좋은 어떤 수익률을 줄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삼성전자 향으로 엑시노스 다시 생산을 시작한다. 이 뉴스에 오늘 급등을 했고 어떤 시세가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골라주시죠. 저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네. 이유는요?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시장에서 짝을 지어갖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짝을 지어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이 오르면 이 종목이 뭐 꼭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뭐 짝꿍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HD 현대 인프라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그동안 뭐 현대 건설 기계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 건설 기계가 좀 약간 잠잠한데 어제 오늘 근데 오늘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뭐 고점에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2분기라 지금 1분기 실적은 모두 주가에 지금 적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1분기 실적 짤막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 보통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안 좋은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없었어요. 근데 감소했지만 그렇죠. 네. 예. 일단 3월 달 말서부터 4월 초까지 떨어진 건 이제 관세 때문에 좀 떨어진 거긴 한데 영업이익은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선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24년도 실적 악화 요인이 좀 상쇄가 되면서 25년도에 그게 이제 단점이 장점으로 좀 약간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요. 24년도에 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 프로모션을 엄청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뭐 가격 할인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4년도에 거의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나름대로 관세에 관련된 이슈만 좀 약간 불확실성만 제거되면 나름대로 이제 실적 성장과 주가 흐름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의 사실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K2 엔진을 이제 그 현대 인프라코어가 만들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10% 조금 넘는 부분인데 워낙에 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매출은 10% 조금 넘지만 거기서 남는 영업이익은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현대 인프라코어의 주가 흐름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실적 개선을 불러일으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전 세계 1위 건설기계 이제 캐터필러라는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캐터필러의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약간 체크를 해보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된다라고 했을 때 캐터필러의 주가가 좋다라는 것은 뭐 미국 쪽의 건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뭐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뭐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주가니까 나름대로 현대 인프라코어도 일단 관세 이슈만 관세가 이제 뭐 자고 일어나면 지금 현재 뉴스 플로우가 좀 바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현대 인프라코어가 다른 건설기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방산 쪽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어떤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 네. 한번 잠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요일 날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게 올랐다가 오늘은 좀 약간 음봉이지만 밑꼬리를 좀 달고 있는 느낌의 주가 흐름인데 빨간색 선의 기관 지금 5월 달 들어서 상당히 어떤 순매수를 강화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어떤 그 매수 기조를 유지를 했지만 중간에 한 3월 달 정도에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돼서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를 좀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딱 9,400원인데요. 이제 9,400원 전후를 일단
매수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로 살펴봤습니다. 미국 캐터필러의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만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흐름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1,0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